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장점들의 네. 이제 이면이 단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후보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선택권이 많이 보장되는 것만큼 그 후보 난립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1등을 하는 후보, 2등을 하는 후보, 이제 4등까지 이제 당선이 되는 중선거구 기준에서는 네. 1등이 받은 득표와 4등이 받은 득표 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럼 1등은 이만큼 받고 4등은 이만큼 받았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을까? 또는 대선거구제였을 경우에는 1등과 8등의 격차가 이제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또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인구수가 적은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의 특성상 중대선거구제가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게 도농을 약간 분리해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뭐 갖고 계시고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남 서부권, 동부권 정도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유권자들이 좀 서운해하세요. 네네. 옛날 같으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나 나랑 친하고 뭐 행사한다 그러면 전화하면 막 오기도 하고 뭐 결혼식에도 오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권역이 넓어지면 이거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생활권이라는 게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서 뭐 100만 이상의 도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제 사익을 추구해서 뭐 순천, 여수, 광양 정도의 어떤 뭐 이제 약간 도시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군 단위 지역들에 바로 중대선거구제를 뭐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면들이 있지 않나. 그거는 유권자들을 좀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가 지금도 3개, 4개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를 만드는데 5개, 6개, 7개 계속 늘어갈 겁니다. 인구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차제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농촌은 그냥 소선거구제로 두고 여기는 그냥 대선거구제, 뭐 중선거구제 이렇게 가자라고 할 때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좀 다른 얘기를 잠깐 들으려고 언뜻 생각이 나서 네네. 이거는 뭐 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네. 2024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인데 네. 소선거구 하에서 확실히 당부를 갈라야지 중선거구, 대선거구 아니면 전국구 비례 이렇게 가면 흩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선거구는요. 작게 이기는 제도고요. 네. 대선거구는 크게 이기는 제도입니다. 작게 심판하는 제도고요. 소선거구는 크게 심판하는 제도가 대선거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정부를 심판하고자 할 때 소선거구는 반사 이익으로서 승리하는 제도예요. 상대방이 못하면 그냥 이기는 제도입니다.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면 먹는 거예요. 네. 대선거구나 전국구 비례는 우리가 잘해야 이기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심판하는 선거예요. 그런데 남이 못해서 반사이익 보서 심판하는 구조로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이 대한민국 마지막 선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이 누군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2027년 또 대선입니다. 또 누군가 심판받겠죠. 2028년은 또 총선입니다. 그때 또 누군가 심판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에 맴도는 이런 소선거구 말고 크게 심판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큰 물에서 놀자.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기는 구조를 만들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제도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손익계산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기사들에서도 뭐 수도권에서 뭐 국민의 여권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손익계산서. 근데 그런 생각 일단 접어두고 좀 생각하자는 거죠.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은 선거제도예요. 선거라고 하는 게 승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낭만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패를 가르는 것이 국민들일 때
그리고 사표가 덜 발생해서 버리고 가는 국민들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승리가 모든 국민들의 승리가 될 때, 그게 좋은 선거제도라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비례대표회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이동학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중대선거구제의 또 다른 대안으로 어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아마 이거는 비례는 네. 정당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당 공천이 밀실이다. 사실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후보를 정당에서 내고 정당 표를 가지고 사실 거저먹는 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왔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투명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민심도 반영할 수 있고 당심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투명하게 해서 실제로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후보자의 의석수를 좀 만들어내는 건데, 앞으로 저는 이러한 시야를 좀 넓은, 이른바 지역구로 따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내 지역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라는 일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지금의 수준에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 정수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워낙 인식이 안 좋아서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려면 네. 이제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대1 정도 유지하는데 네. 최소한도 의원 정수를 10% 정도는 늘려야 된다, 이상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는데 네. 또 숫자까지 늘리냐, 이런 비판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 개혁을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정 중립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더라도 전체 비용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최소한 10%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정수 확대라든지 뭐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중대선거구제의 논의를 좀 흐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정치개혁 아젠다 한 번에 나오면 국민들께서 또 국회의원분들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해관계 득실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의 딱 포인트를 정해서 중대선거구제면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해서 좀 국민들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가자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원포인트로 중대선거구제, 뭐 소선거구제 폐지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뜨악하신 거거든요. 너무 이제 양당의 유불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뭔가 지금 정치가 막 이렇게 진전이 없고 정쟁 일변도이기 때문에 뭔가 양당이 약간 딜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저는 오히려 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혁의 필요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취지로 어떻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대단히 솔직하고 진솔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이 100% 정의당이 흔쾌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적어도 신진 정치인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합의라거나 동의라거나 정치 개혁에 대한 솔직한 국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주요한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을 강화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회 전원위 회의를 열어서 기한 내 선거제 개편할 것. 근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중도 선거구제 장단점이 있다. 당내 의견을 모아야 된다.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열어서 선거제 개편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수렴하겠다. 이런 어떤 미묘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저는 거대 기득권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서 뭔가 다른 조금 이 표현들을 갖고 가지 않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이번에야말로 좀 양대 정당이 조금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다당제가 활성화돼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경쟁 관계가 돼야 양당도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미묘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만들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빨리 각 당이 자기 나름대로 진심을 담은 안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 정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보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내 대표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대표가 아니고 세금만 가져가는 사람은 왜 늘려야 되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면 당신들이 대표가 됩니다. 당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사실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순서를 가지고 보자면 의원 정수 얘기를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의원 정수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가 먼저 국회의원들이 먼저 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한테 맡겨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국민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